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기초교육입니다. 제가 주말에 단타 특강을 좀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단타 특강은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기초교육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몇 차례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이 종목 선정은 주식 성패의 90%를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먼저 종목부터 정해야겠죠.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 종목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 종목 선정한 그러니까 계좌에 보유 종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사셨냐라고 하면은 좀 원칙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아 보여서 누가 좋다고 해서 뭐 그래서 샀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올바른 종목 선정의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하셔야지 절대로 비중을 갖다 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비중 조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쉬워 보여도 겉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은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종목 선정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비중 조절보다 조금 더 앞서서 매수 타점입니다.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이 종목을 어디에서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매수 타점을 어디에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모순이긴 한데 종목 선정만큼 중요해요. 비중 조절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은 셋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목 선정은 제일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이 종목 선정이 안 되면은 주식 매매를 못 하니까. 종목 선정을 제일 먼저 꼽은 거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어디에서 들어갈 건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중 조절. 그러면 얼마치를 사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1, 2, 3번인데 중요도도 있지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할 것인가? 물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눈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할 때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영어, 수학, 뭐 국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답이 있습니다.
A, B, C, D 놓고 이제 골라라 그러면은 답이 명확하게 딱 나오는 경우가 많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사칙연산 뭐 답이 딱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딱 정답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심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할 때 그런 이제 어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과목들처럼 단계가 뭐 1단계부터 뭐 10단계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6개월 하신 분들이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한 6개월 하신 분들이 10년 주식 공부하신 분들보다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중 조절입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비중 조절입니다. 이 종목 선정 매수 타점은 가르쳐 드리면 돼요. 어떤 종목을 해라.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 오면 해라.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그래도 곧잘 따라 하십니다. 그런데 비중 조절은 이게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 과욕, 탐욕이 이 내가 클릭을 할 때 거기에 스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을 꼭 소액 가지고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중 조절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막 몰빵을 했다가 그 종목이 더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서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무조건 기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주식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면 지표를 보죠. 이 지표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당연히 이동평균선이죠. 다른 지표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제 뭐 MACD, 스토캐스틱 뭐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전부 다 이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동평균선이 사실 완벽한 선이 아닙니다.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들입니다.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MACD,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 모두 이동평균선의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나온 지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역배열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시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정배열이 좋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들만 매매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크게 손해보지 않고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들을 매수 타점만 잘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면은 역배열 종목은 아예 매매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역배열 종목은 차트만 좋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이 물론 좋지만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트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 역배열 종목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평선 역배열 종목들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 정배열이 역배열보다 좋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정배열은 61선, 21선부터 보겠습니다. 21선. 주가가 21선보다 위에 있고 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고 61선이 121선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121선이 241선보다 위에 있고 이런 경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런 이동평균선이 다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됩니다. 그런데 역배열은 반대죠. 21선이 61선보다 밑에 있습니다. 물론 61선이 21선보다 뭐 위에 있는 경우, 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주가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이평선들이 뭐가 돼요? 얘들이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역배열 종목은 위에 저항선들을 쌓아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배열 종목은 어때요? 아래 지지선들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당연히 정배열 종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종목은 우리가 보면 추세가 어때요? 상향이죠. 우상향. 그래서 정배열 종목들 이평선을 좀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표 추가 그리고 여기서 가격 이동 평균 치시면 되죠. 5일선부터 보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하다가 멈췄네요. 241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으로 가서 5일선을 검정색 진하게 21선을 이렇게 연한 이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하게 하겠습니다. 61선 연두색 121선 회색 하겠습니다. 241선 무슨 색이죠? 분홍색입니다. 이것도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입니다. 일단은 이평선만 보면은 21 이렇게 21, 61, 121, 241. 그러면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5일선하고 21선은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21, 61, 121, 241. 이게 이제 정배열이면 이 이평선이 나란히 있으면 정배열입니다. 이 정배열 종목들은 추세가 어때요? 우상향이죠. 그래서 이 정배열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최근에 대세 상승이 나온 종목. 이건 뭐예요? 주도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죠. 시장의 주도주. 그래서 이런 정배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배열이라고 그러면 매매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배열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정배열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대세 상승이 나온 종목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 오잖아요. 작년에는 굉장히 하락장이었죠.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정배열 종목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역배열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배열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대세 상승이 잘 나온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육 영상은 저희가 교육방이 있는데 그 교육방에서 해드리는 그 주식 교육 영상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방에서도 더 진행을 할 건데 유튜브에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육방 가입을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방, 정보방 이렇게 있는데 무료방은 아닙니다. 월 회비를 받습니다. 교육방하고 정보방 합쳐서 월 회비가 25만 원. 그리고 이제 한 달씩 결제를 하면 되고 당일 문의, 당일 가입 시에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검색식, 종가 검색식 두 개의 검색식이 제공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들어오시면은 저희 매매도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휴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단타 특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료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육방에서 단타 특강을 해드리는 거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단타 특강을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이제 조건 검색식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특강 오늘 들어오시면 내일 단타 특강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송화가루 그리고 이제 황사 이런 것들이 좀 심해서 공기가 좀 탁했는데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상쾌한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